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차량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9인승에 거의 모든 옵션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구매하시는 파워트레인 트림 혹은 옵션에 따라서 기능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숙지하는 것도 좋지만 차량 구매하셨다면 차량 사용 설명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우선 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시동을 거는 방법은 잠금 버튼을 누르고 4초 이내에 이 홀드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되는데요. 잠금 누르시고 홀드 버튼 이렇게 계속 누르고 계시면 비상등이 켜지면서 시동이 걸리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홀드 버튼 밑에 측면에 있는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차량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누르시는 동안 차량이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누르시는 동안은 차량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차량이 앞뒤로 이동하는 동안 앞뒤에 장애물이 있다면 한 60cm의 거리를 두고 멈춰서게 되고요. 측면에 차량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또 경고음이 울리면서 이렇게 앞뒤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싶다. 홀드 버튼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지는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차를 앞뒤로 움직이는 밑에 있는 버튼인데요. 슬라이딩 도어를 여는 버튼입니다. 세 번째 버튼이 운전석 뒤쪽 슬라이딩 도어 여는 버튼이고요. 네 번째 버튼이 조수석 뒤쪽 슬라이딩 도어를 여는 버튼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잠금이 풀리면서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게 되고요. 중간에 떼셔도 슬라이딩 도어는 계속 열립니다. 닫으실 때도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닫히는데 중간에 이 버튼 한번 짧게 눌러주시면 다시 열려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닫으실 때는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닫힐 때까지 전동 슬라이딩 도어가 움직이게 되고요. 이 잠금 해제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시면 자, 지금 창문이 다 열리면서 2열 슬라이딩 도어 다 열렸고요. 그리고 트렁크까지 열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문을 열 수도 있고요. 다시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창문 다 올라가고 2열 슬라이딩 도어 닫히고 테일게이트, 트렁크까지 닫힙니다. 방금 보여드린 기능은 설정에서 차량에 들어가셔서 도어에 들어가세요. 원격 파워도어 동시 열림이라고 있거든요.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좌우 슬라이딩 도어 및 테일게이트 열림 이렇게 설정돼 있어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능들이 다 활성화가 되고요. 좌우 슬라이딩 도어 열림만 되면 테일게이트, 트렁크를 제외하고 창문이 열리면서 양쪽에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게 됩니다. 이거 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끄면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제는 4개의 창문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용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테일게이트, 트렁크 여는 버튼인데요. 잠금 해제 버튼 밑에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열리고 중간에 떼도 테일게이트는 잘 열립니다. 다시 닫으실 때는 여셨던 버튼 그대로 길게 눌러주시고요. 누르는 상태에서 떼게 되면 그래도 다 닫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테일게이트를 열다가 위급 상황이 생겼다, 멈춰야 된다, 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그 상태 그대로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닫히게 되고요.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트렁크를 여는 버튼을 길게 누르셨을 때 열리고 닫히고는 손가락을 떼도 되지만 중간에 위급 상황이 생기면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으로 테일게이트를 여실 때는 기아의 A 이 버튼 밑에 보시면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멀어졌을 때 테일게이트가 닫히는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멀어져 볼게요. 키를 가지고 이렇게 멀어지면 경고음이 3번 울리고 이렇게 편하게 테일게이트가 닫힙니다. 이렇게 트렁크를 열었을 때 열고 닫는 버튼 옆에 A 오프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키를 가지고 멀리 이동해도 테일게이트가 닫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스마트 키를 가지고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을 방금 껐잖아요. 다시 활성화 시키시려면 설정에서 차량 그리고 도어 밑을 보시면 파워 테일게이트 자동 닫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변경을 해주시면 다시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시동을 껐다 켜도 다시 활성화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잠금된 상태에서 키를 소지하고 차량의 뒤쪽으로 가시면 스마트 테일게이트라고 해서 경고음 울리고 이렇게 3번 울리고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기능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인데 한번 누르면 닫히잖아요. 중간에 한번 누르면 멈춥니다. 그 상태에서. 그리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두 번의 비품이 들리면서 다음부터는 내가 설정한 테일게이트 높이대로 열리게 되고요. 이거 초기화하는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차량 도어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높이 이 버튼을 길게 눌렀기 때문에 사용자 높이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전 열림 3, 2, 1단계로 이 메뉴에서 다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테일게이트 열림 속도도 보통 빠르게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은 9인승 차량이고 4열은 접혀 있습니다. 4열을 피는 방법은 이 뒤에 끈 있잖아요. 당기시면 이런 식으로 4열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폴딩하는 방법은 뒤로 한번 당겼다가 앞으로 밀어주시면 시트가 이게 밑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이렇게 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을 보면 12V 180W 소켓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에 봉지거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봉지거리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열에 탑승했을 때도 측면 창문에 이렇게 햇빛 가리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수동으로 해서 안쪽에서 걸어주시면 돼요. 다음은 3열 보겠습니다. 3열 폴딩하는 방법은 이 옆에 당기는 게 있거든요. 위쪽으로 이거 당겨주시면 이렇게 폴딩이 되게 되고요. 다시 피실 때는 방금 당겼던 레버를 위로 올리면서 이걸 들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되고, 시트 앞쪽에 보면 두 개 당길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우선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 레버를 당기시면 좌판이 이렇게 들려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좌석을 접을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피는 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펴져요. 그래서 등받이를 먼저 밀어주시고 좌판을 내려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좌측에 있는 레버를 당기시면서 시트를 당기시거나 밀어주시면 슬라이딩이 되고요. 그리고 팔걸이 조절은 이렇게 지금 드르륵 소리 나잖아요. 드르륵 소리 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멈춰주시면 그 각도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햇빛 가리개 수동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는 불 켜는 버튼 그리고 공기 토출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열려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USB-C 타입 포트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 컵홀더도 2개 마련되어 있고 앞쪽에 추가 공간도 있어요. 안전벨트는 이쪽 4열 쪽에서 당겨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이렇게 되면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엄청 나요.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끼워 주시는 거예요. 다음은 2열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열 도어에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3이 1단계로 작동이 되고요. 3단계로 했다가 길게 누르고 계시면 꺼져요. 그리고 원터치로 윈도우를 내리고 올릴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 위에 손잡이를 당기시면 문이 열리고요. 중간에 앞으로 하시면 문이 닫힙니다. 이렇게 문을 또 조작할 수 있고 그 앞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문을 열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닫힙니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옆 창문도 3열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밖에서 안으로 끼울 수 있는 햇빛 가리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220V 맥스 200W의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이런 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시거잭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이렇게 잡아당기시면서 여시면 이런 트레이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물건들을 올려 놓으실 수도 있고요. 이 위쪽 트레이를 이렇게 앞쪽으로 밀면 추가 공간이 여기에 또 생깁니다. 그래서 2열에 아이들 탔을 때 음료수라든지 여기에 뭐 위생용품들 넣어 놓을 수가 있겠죠. 뭐 넣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딸깍하고 들어가고요.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불을 수동으로 켤 수가 있고 이 가운데에 2열 썬루프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뒤로 미시면 이렇게 유리랑 커버가 같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앞으로 미시면 유리만 닫히고 커버를 닫는 건 수동이에요. 보통은 이 버튼을 위로 누르면 위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틸트가 되게 되는데 2열 썬루프는 틸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커버는 수동으로 닫아주시는 거고, 운전석 도어에 이 차일드락 버튼에 노란불이 들어와 있으면 2열에서 썬루프 못 열어요. 아이들이 장난치다 열 수도 있잖아요. 이거 못 엽니다.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다만 1열에서는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차일드락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2열에서 창문 안 열려요. 문은 열 수가 있습니다. 한 세대 이전 거죠. 요즘은 문도 안 열리는데 카니발은 문은 열려요. 그리고 공기 토출구 3열과 같이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조수석 뒤편으로 오면 공조장치 설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풍량을 최대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1열과 2열의 풍량은 독립이에요. 아예 독립으로 작동합니다. 이쪽에서도 따로 조절할 수가 있고 2열 공조 끄는 거, 오토로 설정하는 거, 그리고 바람의 방향 설정하는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온도 조절은 버튼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해요. 상당히. 이런 식으로 해서 1열과 2열의 온도를 다르게 해서 탑승자가 원하는 온도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편하죠, 이런 거는. 그리고 2열에서 조수석 측면을 보시면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위에 버튼을 뒤로 누르시면 조수석의 등받이 각도를 앞으로 세우고 뒤로 눕힐 수 있고, 그 밑에 버튼은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 보내고 뒤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열에 타셨을 때 조수석 시트를 움직여 가지고 이 탑승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측면에는 C타입 포트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백포켓은 이렇게 가죽과 그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약간 싸구려틱하죠. 아쉽습니다. 2열 시트 측면을 보면 등받이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리 사이로 보시면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레버가 있거든요. 이거를 올린 상태에서 시트를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조절은 이런 식으로 드르륵 소리가 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그 각도로 조절이 돼요. 그리고 다시 조절할 때는 위로 한번 들었다가 내리면 내려갑니다. 이렇게 다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2열 슬라이딩 도어 여실 때는 이 콩할 만한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리고,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닫힙니다. 주유구 여는 방법은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뒤쪽 누르면 주유구 열리고, 다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주유구가 닫히는데 꼭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만 닫혀요. 자, 운전석을 열면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에 본인 여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운전석에 탑승하셨을 때 왼발로 오시는 풋레스트 살짝 위에 보면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레버가 있어요. 이거 당겨주시고, 차량이 앞쪽으로 가시면 기아 이 A자 밑으로 보면 이쪽으로 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옆으로 미신 다음에 보닛을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주시고, 워셔액은 이거 열고 부어주시면 되고, 닫고, 보닛은 살살 닫는 게 아니라 이쯤 내려왔을 때 아래로 확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운전석 시트인데요. 앞, 뒤로 조절할 수 있는 레버, 위로, 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등받이 각도를 세우고 눕힐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 사이드 볼스터, 옆구리 지지대를 위로 올리면 조여지고요. 아래로 내리면 옆구리 지지대가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체형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쪽에 척추 받침대를 올리고 내리고 몸쪽으로 튀어나오게 그리고 들어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체형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핸들 조정은 수동입니다. 이게 닭발같이 생긴 거 이렇게 내리시고 앞, 뒤, 위아래로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 잡았다 하면 이거 닭발 같은 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어 쪽 버튼을 볼 텐데요. 도어 측면에 보면 이렇게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버튼은 이게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알고는 있는데,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컴포트 스트레칭, 골반부터 허리 전신 꺼짐, 이렇게 설정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순환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누르면 골반이 켜지는데요. 길게 누르고 계시면 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빙 포지션을 잡으셨을 때 1번, 2번 각각 저장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길게 누르시면 계기판에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현재의 드라이빙 포지션이 저장이 됩니다. 2개의 드라이빙 포지션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고 펴는 버튼이고요. 이렇게 L 쪽으로 가 있으면 운전석 사이드 미러의 위치를 조절하겠다 라는 뜻이고, 이 상태에서 위, 아래, 좌, 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겠다 라고 했을 때 R쪽으로 옮겨주시고 위, 아래, 좌, 우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가 밑을 비추게 됩니다. 이 상태일 때 이렇게 R쪽에 놓고 위, 아래, 우, 좌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한 각도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조금 더 사이드 미러가 밑을 비춰주면서 편하게 주차선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D를 넣거나 파킹을 넣으면 내가 설정했던 사이드 미러 각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후진 기어 넣었을 때 사이드 미러 내려가는 거 쓰기 싫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차량 문 여는 거, 잠그는 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바로 밑으로는 윈도우 스위치. 현재 모델은 비싼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터치로 다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일드락, 여기에 주황색 불 들어와 있으면 2열에서 창문은 안 열리지만 문은 열리고, 그리고 2열 썬루프는 2열에서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이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8시 방향을 보시면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요. 전조등의 높이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0단계일 때 전조등의 높이가 가장 높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면 갈수록 전조등의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원하는 위치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을 제한하고 길게 누르면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켜지게 됩니다. 따로 건드리실 일은 없고요. 지능에 파묻혔다던가 혹은 뭐 얼음이나 눈길에서 차량이 알아서 동력을 끊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눌러서 이렇게 제한된 상태에서 엑셀을 밟게 되면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구동력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이 기능을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히 끄실 일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제되었다고 할 때도 시동을 다시 껐다가 키면 기능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을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 여는 버튼이고요. 가장 좌측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운전석 뒤쪽에 전동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게 되고, 닫으실 때도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히는 도중에 한 번 더 누르면 열리게 되고요. 별일이 없다, 닫힐 때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버튼은 조수석 뒤쪽에 전동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닫는 버튼이고요. 세 번째 버튼은 트렁크를 열고 중간에 한번 누르면 멈추고요. 계속 냅두면 완전히 열리고요. 다시 닫으실 때는 길게 눌러주시면 되고, 중간에 떼도 계속 닫힙니다. 닫을 때 위급 상황이 있다면 이거 한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파워 도어 오프 버튼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뒤에서 문 못 열어요. 이 상태로 해놓으면. 다음으로는 스티어링 휠 뒤편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전조등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 끝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 웬만하면 이렇게 오토로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도가 낮으면 자동으로 전조등 켜주고요. 빛이 많으면 자동으로 꺼주니까 스텔스 차량처럼 다닐 일이 많이 없어져요. 이건 안개등인 것 같아요. 안개등은 진짜 안개만 있을 때 쓰시길 바라고요. 이 레버를 앞쪽으로 한번 밀어주시면 계기판에 오토라는 글자가 뜨면서 오토 상향등이 작동이 됩니다. 조도가 낮을 때, 빛이 정말 없을 때 상향등을 자동으로 비춰주고요. 앞에 차량이나 사람이 다가온다면 꺼주는 그런 기능이고, 끄실 때는 이 레버를 앞으로 한번 밀어주시면 돼요. 방향지시등을 완전히 이렇게 켜는 방법도 있지만 살짝 올려서 원터치로 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레버를 원터치로 작동했을 때 깜빡이는 횟수를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해서 차량으로 들어가시고요. 라이트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원터치 방향지시등 끌 수도 있고요. 3회, 5회, 7회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차량 구매하시면 3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5회 정도로 바꿔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다음 오른쪽 레버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을 돌리면 후면 와이퍼를 저속, 고속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와이퍼 모드는 오프, 오토, 로우, 하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오토로 해놨을 때 이 가운데에 이 버튼을 위아래로 조절함으로써 오토 단계를 총 5단계로 해놓을 수 있습니다. 3단계로 해놨는데 와이퍼가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5단계로 올려주시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뭐 보통은 3단계로 해놓으시면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오프로 해놓으시면 와이퍼 아예 움직이지 않고요. 와이퍼를 교체할 때나 셀프 세차하실 때 뭐 다양한 환경에서 와이퍼를 세우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동을 끄시고 이걸 이렇게 길게 내려주세요. 그럼 와이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와이퍼 앞쪽으로 제껴주시면 됩니다. 다시 시동을 걸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내려주시면 와이퍼가 다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 레버를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앞유리 워셔액이 나오면서 와이퍼가 작동하고요. 차량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후면에 와이퍼가 작동을 하면서 워셔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요. 일반 가솔린이나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동 변속을 하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특히나 에코 모드에서는 이게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D드라이브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플러스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고 계시면 오토 회생제동이 실행이 돼요. 이 상태에서 왼쪽 패들 시프트를 한 번씩 당길 때마다 지금 여기에 민트색이 차 있죠. 3단계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한 번씩 당기시면 오토 회생제동의 단계가 줄어듭니다. 끄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플러스 패들 시프트를 당겨주시면 되고요. 왼쪽 패들 시프트는 수동으로 이렇게 3단계까지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왼쪽 패들 시프트를 당기면 한 단계씩 올라가고요.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한 번씩 당기시면 단계가 줄어들고 1단계에서 한 번 더 당겨주시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다만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 모드일 때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과 같이 이렇게 변속을 수동으로 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에코 모드와 같이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버튼을 보겠습니다. 왼쪽은 인포테인먼트 관련 버튼이고요. 오른쪽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 버튼입니다. 음성인식 버튼이에요.
누르고 어떤 목적지를 입력한다든지 혹은 공조의 설정을 바꾸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말씀만 하시면 차량이 알아서 기능을 실행시켜 줍니다. 저는 이 기능을 통해서 하는 게 순정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하는 거랑 기타 다른 건 쓴 일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 옆에 모드 버튼이 있는데 이걸 길게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를 설정해 놨다라고 했을 때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이 기능들이 순환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블루투스 오디오나 뭐 폰 프로젝션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 가지 순서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오디오를 해놨는데 나는 다른 기능을 한번 추가하고 싶다 혹은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모드 버튼 길게 누르면 이 메뉴가 다시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볼륨 조절 버튼입니다. 그리고 차량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음소거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시거나 혹은 이렇게 올려주시면 혹은 내려주시면 음소거가 해제가 됩니다. 그 옆에는 라디오를 들으신다면 채널을 변경하는 버튼 혹은 블루투스 오디오나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시면서 음악을 들으신다면 트랙 넘기는 버튼이고요. 전화기처럼 생긴 거는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쓰는 버튼이고 끊을 때도 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별표 버튼은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사용자 버튼, 별표, 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드 버튼처럼 다중으로 기능을 선택할 수는 없고요. 이 상태에서 뭐 맵으로 해놨을 때 버튼을 누르면 순정 지도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된 기능 바꾸고 싶다 이렇게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 뭐 없음으로 해놓으실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로 해놨다 라고 한다면 별표 눌렀을 때 이런 하이브리드 컨텐츠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기능을 할당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오면 이렇게 서류 같은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누를 때마다 이 가운데에 표시된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옆에 점점점점이 많은 메뉴로 들어가서 이 OK 버튼을 위아래로 내려주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계기판 가운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초기화 할 거면 이 OK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초기화가 됩니다. 누적 정보 초기화 해볼게요. OK 버튼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0으로 다 세팅이 됐고요. 총 주행거리는 이쪽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초기화 못해요. 불법입니다. 다음으로 그 옆에 있는 버튼은 짧게 누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는 버튼이고요. 길게 눌렀을 때는 수동형 속도 제한 보조를 활성화시키는 버튼입니다. 길게 눌렀을 때 계기판에 이렇게 리미트 30이라는 표시가 나오면서 수동형 속도 제한 보조가 켜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짧게 올리거나 내리면 설정 속도를 1km/h 단위로 변경할 수가 있고 길게 올리거나 길게 내리시면 설정 속도를 10km/h 단위로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끄실 때는 이 버튼을 한번 짧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이 100km/h로 달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버튼을 한번 짧게 눌러주시면 지금 주행하고 있는 속도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설정 속도 변경은 말씀드렸듯이 이 버튼을 짧게 올리거나 내리면 1km/h 단위로 올리거나 내리고 길게 올리거나 길게 내리고 계시면 10km/h 단위로 설정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는 방법은 이 버튼을 앞으로 한번 누르거나 브레이크를 톡 밟아주시면 일시 정지가 되고요. 다시 활성화시킬 때는 이 버튼을 차량 앞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재활성화시키게 되면 이전에 설정했던 속도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km로 주행을 하다가 일시 정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85km로 속도를 줄였을 때 그 속도로 다시 나는 세팅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버튼을 한번 위로 올려주시면 지금 주행하고 있는 속도로 다시 세팅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OK 버튼 밑에 버튼을 짧게 누르면 조향 보조를 수동으로 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하면 조향 보조가 같이 켜지는데요. 국도나 시내에서는 조향 보조가 같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향 보조를 수동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앞에 카메라가 보는 길에 따라서 조향도 도와주게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티어링 휠, 이 운전대에서 손을 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길게 눌러주시면 차선 유지 보조 장치를 끄고 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옆에 보시면 이게 회색으로 떠 있잖아요. 이게 켜진 겁니다. 일정 속도 이상 넘어가면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켜지게 되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지금 이렇게 주황색 표시가 떠 있는데 이게 차선 유지 보조가 꺼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 옆에 스티어링 휠 모양은 말씀드렸다시피 조향 보조 버튼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실 때 차간 거리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한 번씩 누를 때마다 4, 3, 2, 1단계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까지 스티어링 휠 관련 버튼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 옆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센터 터널인데요. 가장 좌측에 있는 버튼을 밑으로 내리시면 운전석 통풍 시트가 3, 2, 1단계로 작동하고요. 3단계로 켜졌을 때 길게 내리고 계시면 꺼지고요. 위로 올려주시면 열선 시트 작동하고 동일하게 3단계로 켜졌을
꺼졌을 때 길게 올리고 계시면 꺼집니다. 그 옆에 열선 핸들을 2단계로, 그리고 열선 핸들은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주차 보조 장치를 켜고 끄는 버튼이고, 카메라 버튼입니다.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전방 탑뷰, 전방, 그리고 전 측방뷰, 그리고 전방 카메라인데 이건 약간 화질이 낮아요. 그리고 후방 탑뷰, 그 후측방 뷰, 그리고 후방 카메라인데 이것도 화질이 약간 낮고요. 서라운드 뷰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라운드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음영이 좀 자연스러워졌네요. 옛날 차들은 여기 좀 심한데. 그리고 설정에 보시면 이런 거는 다 켜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원격으로 전후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출차할 때뿐만 아니라 주차시킬 때,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이제 내려서 키의 전후진 버튼을 통해서 차량을 뒤로 후진시키거나 전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기능 꺼지게 되고요. 옆에는 비어 있고, UVC 이 버튼을 누르면 UV 램프를 통해서 살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안경이라든지 골프 장갑 혹은 아이들의 어떤 물건, 이런 걸 살균할 때 이 기능을 통해서 살균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열었을 때는 여기에 노란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닫았을 때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수석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에 보시면 지문인식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수동으로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거나 체결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는 오토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여기에 오토홀드라는 글자가 뜨죠. 예를 들어서 D드라이브를 넣고 주행하시다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이쪽에 글씨가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더 이상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지 않아도 차량이 정차해 있게 되고요. 다시 출발할 때는 엑셀만 지그시 밟아주시면 출발을 합니다. 수동으로 끄실 때는 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에코, 스포츠, 스마트로 드라이브 모드가 변경이 됩니다. 한 방향으로 순환식인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기어 시프터를 작동하실 때는 오른쪽으로 비틀면 D, 살짝 왼쪽이 N, 완전히 비틀면 후진, P는 이 가운데 버튼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트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추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만 무선 충전이 되고요. 그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시거잭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무선 충전을 할 때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무선 충전하는 동안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옆에 C포트는 충전만 하는 C포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렇게 흰색만 들어와 있을 때는 충전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제 연결하고 충전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유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요새 스마트 기기들 안드로이드 올인원 같은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주황색으로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공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이렇게 듀얼 펑션 메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공조 메뉴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온도 조절은 우, 좌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한번 돌릴 때마다 촉감으로 놓습니다. 0.5도씩 조절이 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 오토 공조를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터치할 때마다 3, 2, 1단계로 작동이 되고, 3, 2, 1단계의 차이점은 풍량, 바람이 나오는 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2.5도로 나는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오토 3단계로 해주시면 되고요. 바람이 너무 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1단계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 프론트 버튼은 이 전면 유리와 측면 유리의 성해를 제거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라든지 눈이 오는 날에 혹은 환절기 같을 때 온도차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그 옆에 리어는 후면 유리 열선하고 사이드 미러 열선을 같이 켜는 겁니다. 눈 오거나 비 오거나 할 때 꼭 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내기, 외기, 내기, 외기, 불이 들어와 있어야 내기입니다. 그리고 운행하실 때 내기로 운행하시면 졸음운전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외기로 설정을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워셔액을 작동시키게 되면 자동으로 내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코올 냄새가 실내로 유입이 되지 않고요. 순정 내비게이션하고 연동돼서 터널 들어가기 전에도 창문도 닫아주고 내기 모드로 자동으로 또 변경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여기는 특별한 기능이 없고요. 그 옆에 드라이브 온리 버튼이 있는데 여기를 터치하시면 이제 운전석밖에 공조가 안 나옵니다. 연료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공조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바람이. 그리고 수동으로 풍량을 따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풍량 조절하면 오토 공조 시스템은 꺼져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 세 방향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바람의 방향도 조절을 하게 되면 오토 공조 시스템 꺼지고요. 그리고 리어 이쪽을 눌러보시면 리어의 온도 조절이나 이쪽에 풍량의 조절을 또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도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리어를 잠그고 싶다, 여기
를 터치하시면 리어의 공조 시스템 잠글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터치하시면 리어 공조 시스템 잠금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프론트 다시 눌러주시면 봐왔던 메뉴가 뜨게 되고 에어컨 수동으로 켜고 끌 수 있는 거. 그리고 조수석에서 온도 조절을 따로 하면 여기에 불이 꺼지면서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가 따로 조절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조절이 됐을 때 여기를 한번 터치하시면 싱크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서 운전석 온도를 기준으로 조수석도 맞춰지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왼쪽 레버는 볼륨을 조절하거나 혹은 길게 눌렀을 때 이 화면을 오프 시키는 거, 다시 길게 누르시면 이 화면 켜는 거. 그리고 이 버튼은 순정 내비게이션 맵 화면의 지도 축적을 변경할 수 있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있을 때 이 버튼을 잘 안 씁니다. 핸들에서 음량 조절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쓰는데요. 그래서 이 버튼과 이 버튼의 기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셋업 들어가셔서 버튼 들어가시면 이쪽에 볼륨 튠 노브가 있거든요. 이거를 위치 바꾸기를 누르시면 이제부터는 이 버튼이 지도의 축적을 변경하는 버튼이 되고요. 이 버튼이 볼륨을 조절하시거나 길게 눌렀을 때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끄거나 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버튼을 눌러서 기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 버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기능은 이 시네마 기능,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유튜브도 되고 왓챠 웨이브. 하지만 이거는 서비스에 가입해야 이걸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빌트인 캠 들어가셔서 이 차량에는 빌트인 캠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빌트인 캠으로 녹화된 화면을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줄 3개 버튼 눌러보시면 빌트인 캠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빌트인 캠 설정에 관한 모든 메뉴를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고, 녹화 눌러보시면 이 밑에 웬만한 거 다 켜두세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빌트인 캠 2의 장점이 시간부터 충격 감지, 민감도, 위치까지 다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차량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나오게 됩니다. 녹화 시간 같은 거 웬만하면 건드리실 일은 많이 없으실 거고요. 이건 세차 모드가 없네요. 이 정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사용하실 때 홈 버튼 누르고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트도 또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 들어가 보시면 2열 열선 통풍 시트랑 2열 시트 조절, 다만 이 등받이 각도만 조절이 되게 돼요. 그리고 맵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의 지도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서치 버튼은 내비게이션 목적지입니다. 이 버튼, 이 두 개의 버튼은 트랙을 넘기거나 라디오를 들으실 때 채널을 찾는 버튼이고요. 미디어 버튼 눌러보시면 지금은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게 되고, 이 옆에 버튼 별표는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자 버튼 별표 내비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중의 메뉴를 선택할 수는 없고 하나의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해놨다라고 했을 때 별표 누르면 하이브리드 컨텐츠가 나오게 되고요. 재설정하고 싶다 이렇게 길게 터치를 해주시면 다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셋업 버튼인데요. 이렇게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기기를 연결하시는 거겠죠. 기기 연결 눌러주시고 신규 추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메뉴에서 카니발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눌러서 인증번호 확인하시고 연결해 주시면 또 자동으로 무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할 거냐고 물어봐요. 거기서 사용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삭제할 때는 기기 삭제 눌러주시고 선택하시고 삭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이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순서를 또 변경해 둘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클러스터와 HUD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발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왔죠.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당연히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여기 영상 조정을 눌러주시고 높이나 기울기를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밝기도 총 20단계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해도 되고 문질러서 해도 돼요.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클러스터 보시면 화면 밝기 보시게 되면 자동 밝기로 되어 있을 거고 건드리실 일 없으실 거고요. 클러스터 테마 선택하시면 서클, 심플. 자, 이 상태에서 스타일 B, 스타일 C,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했을 때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요. 서클로 하게 되면 스타일 A, 스타일 B, 스타일 C,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했을 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엔진 회전 속도계 여기서 따로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계기판에서 드라이브 모드에 관계없이 여기 이제 엔진 회전 RPM이 뜨게 되고요. 에코나 스마트에선 꺼놓으면 이렇게
배터리 충전 상태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다음 디스플레이는 별거 없고요. 화면 구성도 별거 없어요. 만질 일이 많이 없으실 거고, 이 차량은 크렐 사운드 옵션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사운드 들어가셔서 여기에 뭐 전후 좌우라든지 고, 중, 저음을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고급 음향 보시면 속도와 연동해서 소리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 오디오 음량 자동 줄이기는 웬만하면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크게 들으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안전을 위해서 켜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보조 시스템의 경고 음량들도 여기서 따로 조절하실 수 있고, 경고를 해주는 경우에 핸들의 진동으로 경고를 해주는데요.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행 안전 우선 이런 거 다 켜놓으세요.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남성 여성의 음성으로도 변경할 수가 있고, 결제 금액도 오늘 사용 금액으로 할 거냐 혹은 이번 달 총 사용 금액으로 할 거냐, 내비게이션 경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차량의 환경에 따라서, 주행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웬만하면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날씨 브리핑 빼고 내비게이션은 그다지 건드릴 게 없고요. 차량 들어가시면 운전자 보조 일단 들어가세요. 여기 보면 주행 편의 들어가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운전 스타일 연동, 여러분들의 운전 스타일을 차량이 학습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특히나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켜진 상황에서는 운전 스타일이 연동해서 차량이 가감속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꺼주시면 되고요. 뭐 차간 거리도 아까 웬만하면 다 스티어링 휠에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튼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이 메뉴는 따로 쓰실 일이 많이 없으실 거고요. 자, 가속 강도, 가속이 너무 세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고, 가속이 좀 부족하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가속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강하게 쪽으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중간 정도가 좋은 것 같고요. 반응 속도는 빠르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건드리실 일 없고요. 주행 안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안전 이런 거 다 켜놓으셔야 돼요. 차로 안전도 다 켜놓으셔야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알림 이런 것들은 뭐 건드리실 일 없고, 속도 제한도 건드리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차 안전 보시게 되면 웬만한 거 다 켜두세요. 원래 이거 차량 사면 이거 꺼져 있는데 켜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속으로 주행할 때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면 경고를 해줘요. 나머지도 다 켜두시고요. 그리고 나오셔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어로 가세요. 여기는 아까 전에 웬만하면 다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는 자동 잠금 해제. 여러분들께서 이거 P단으로 이동할 때 꼭 해놓으세요. 차량 구매하시면 시동 끌 대로 돼 있거든요. 이거 P단으로 이동할 대로 해놔야 주유를 한다든지 1열에서 내려서 2열에 있는 짐을 꺼낸다든지 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의 밝기나 색상을 여기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해 놓으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에코는 초록색, 스포츠 빨간색, 스마트는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리고 어두운 곳 주행할 때 이렇게 밝기를 낮출 수도 있고요. 주의구간 안내 연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카메라 앞에서 과속하면 빨간색으로 막 깜빡이면서 속도 줄이라고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알려주는 겁니다. 시각적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헤드램프 에스코트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동을 끄더라도 15초 동안 헤드라이트가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고장난 게 아니니까 안심하시면 되고, 이런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건드리실 일 많이 없으실 거고요. 다음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에서 시트 위치 변경 알림을 누르시게 되면 위치 변경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어떻게 변경됐는지 나오게 되고요. 스마트 서포트라는 건 켜두시게 되면 스포츠 모드를 넣거나 혹은 고속으로 주행할 때 좌우측 그리고 하단의 시트의 좌판이 내려가면서 조금 더 드라이빙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에르고 모션 시트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튼을 누를 때 활성화되는 기능인데, 컴포트 스트레칭 이런 것도 세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 작동 시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 보조라는 건 1시간 주행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안마해주면서 좀 잠 좀 깨라, 졸지 마라 해주는 거고요. 주행 중 허리 보호는 저도 이게 뭔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이 기능을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도움을 준다니까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승하차 편이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차량의 시동을 끄고 문을 열었을 때 이 시트를 뒤로 밀어주는 기능인데요. 다리가 기신 분들은 길게 이동, 짧으신 분들은 짧게 이동, 그런 거 싫다라고 하시면 끄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조, 연동, 자동 제어인데 이거 다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온도 조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통풍 시트도 켜졌고요. 그리고 온도를 올리게 되면 지금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다 켜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온도에 따라서 열선 핸들이나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자동으로 켜주는 기능이에요. 싫다라고 하시면 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볼 거 없고요. 다음 공조로 가게 되면 외부 공기 차단, 여기 터널, 기타 차단 구간 다 켜두세요. 웬만하면 처음에 구매하시면 아마도 워셔액 연동만 되어 있을 텐데 터널, 기타 차단 구간 켜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동 환기 당연히 켜주셔야 되고, 습기 방지도 당연히 켜주셔야 되고요. 공조 편의 들어가 보시면 에어컨 자동 건조, 우리가 요즘같이 에어컨을 사용할 때 시동을 갑자기 끄고 가게 되면 주요 부위에 균이 생기면서 에어컨 냄새가 나게 되는데, 그런 걸 좀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후석 공조 잠금, 여기서도 잠글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자, 친환경차 눌러보시면 관성주행 안내도 따로 여기서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건 거의 쓰실 일이 없고,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모드일 때 양쪽 패들 시프트로 회생 제동을 조절하잖아요. 그럴 때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이렇게 길게 눌러주시면은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회생 제동 단계가 오토로 설정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연료 효율을 위해 사용하실 거면 키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대기 환경 보호 모드, 이거를 켜시게 되면 학교라든지 대기 환경 보호가 필요한 구간에서 조금 더 엔진의 개입을 늦추면서 전기로만 구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지금 이 메뉴들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룸미러하고 오버헤드 콘솔하고 끝내게요. 다음은 룸미러 먼저 보겠습니다.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앞쪽으로 하시면 후방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는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높이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캠핑을 다니신다거나 2열에 짐이 많을 때, 후면의 시야가 좀 제한적일 때 사용하시면 좋은 기능이고요. 밤에도 잘 보여요.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뒷면이 차량을 보도록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불을 켜는 버튼, 불 다 켜는 버튼, 문 열었을 때 실내등 켜주는 버튼이고요. 위급할 때 누르는 버튼이고, 기아 커넥트는 누르면 이제 고객센터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짧게 누르면 하이패스의 음량을 조절하는 거고요. 길게 누르면 하이패스 시스템 끄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길게 누르면 하이패스 시스템이 켜지고요. 그리고 잔액 확인 버튼, 길게 누르면 직전에 결제 내역, 그리고 빌트인 캠 녹화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는 썬루프 관련 버튼인데요. 왼쪽 버튼이 이쪽 앞 썬루프 쪽, 오른쪽 버튼이 뒤쪽 썬루프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일단 앞에 썬루프 여는 버튼을 뒤쪽으로 밀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커버가 같이 열리면서 유리가 열려요. 이 버튼을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유리만 닫히고요. 커버를 닫는 건 수동입니다. 이 버튼을 위쪽으로 눌러주시면 틸트가 되는데, 이때는 또 커버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뒤쪽만 열리는 틸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틸트를 닫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버튼을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동안만 닫힙니다. 자동으로 좀 닫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아쉬워요. 그리고 뒤쪽 선루프를 여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커버가 열리면서 유리도 같이 열리고요. 이 버튼을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1열과 마찬가지로 유리만 닫히고 커버가 수동으로 닫아야 됩니다. 이게 2열은 커버도 좀 전동으로 만들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열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차량을 세우지 않으면 커버를 닫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더 뉴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의 모든 옵션이 추가된 차량을 기준으로 어떤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짧게나마 소개를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량 사용 설명서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영상은 차량 계약하신 분들이 많이 보시겠죠. 그래서 제가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일시불이나 할부로 결제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건지 영상을 또 올려놨고 고정 댓글에도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카니발 사시는 분들은 또 그 차량 매트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직접 런칭한 카든 코일 매트에서도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매트는 정말 신경 써서 만들고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지금 좌측 하단의 제품 보기나 영상의 고정 댓글에 카든 코일 매트 구매하러 가기 링크를 누르시면 편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카니발 최고 혜택 견적받기 누르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준비한 영업사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거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나 다른 9인승 같은 경우는 사업자에서도 많이 구매를 하시죠. 일시불이나 할부로도 많이 구매하시지만 장기 렌트를 이용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대기가 긴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즉시 출고 차량도 있으니까 해당 즉시 출고 차량 보는 링크도 고정 댓글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번 영상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출고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차량 출고하신 거 정말로 축하드리고 사고 없이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